자, 정규 분포는 뭐냐? 우선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갖는 게 연속이라 그랬거든. 그럼 그 중에서도 정규 분포는 특히나 뭐냐?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떤 구간이 있다 그랬는데, 정규 분포라는 거는 우선은 모든 실수 x입니다. 구간이.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 봐. 방금 전에 푼 문제도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의 구간이 아까는 뭐 08이었잖아. 08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의 모든 값을 다 갖는 건데,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이 모든 실수고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우리가 잠깐 보시면 뭐 여러분 다 외운 것 같은데, 이항 분포는 이산에서 나타난다 그랬고요. 언제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그랬냐?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의 확률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게 이항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써드리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면 걔는 정규 분포라고 해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거를 갖다가 이때의 요 밀도 함수를 띠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말하고, 기호로는 정규 노말 n 쓰고요. 옆에다가 m 시그마 제곱을 씁니다. 요 식에 있는 요 m 자리 시그마 여기다 씁니다. 정규 분포는 저거예요? 자, 정규 분포는 뭐야?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져. 그리고 그때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그걸 정규 분포라고 해. 외워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걸 왜 외우고 있어? 그죠? 외울 필요는 없고, 외워야 되는 가치도 없고, 물론 상위권은 구조는 아셔야 돼요. 구조는. 왜냐면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다음번에 한번 내줄게. 두정부 2학년 때 한번 나왔거든? 신박하게 한번 냈어, 이걸로. 자, 여기 이제 구조를 그 식 안에 들여다보시면 루트 2파이, 파이는 아시다시피 3.14 그 파이. 여기 있는 시그마가 니네가 알고 있는 뭐? 표준편차. 시그마 표준편차. 요 m이 평균. 알겠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쓰는 거는 앞에다가 m 평균 쓰고 뒤에다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뭐 쓰는 거야? 분산 쓰는 거야. 이항 분포는 np 쓰잖아. n, p. 앞에다가 시행의 수, 뒤에다가 특정 사건의 확률. 이렇게 쓰잖아요. 정규 분포는 앞에다가 평균, 뒤에다가 분산 쓰는 거야. 요 2는 뭐냐? 2는 저번에 물어봤는데 안 사람 이게 뭐였어요? 자연상수야. 미투 가면 배우시는 자연상수야. 상수야, 상수야. 대략 얼마야? 2.7, 1, 8, 2, 8, 1. 근데 파이 외우냐? 3.14 이런 거 외우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초등학생이잖아. 그냥 2.71 정도야. 2.71 정도. 우리가 파이 3.14 정도 알듯이 알아두자고. 그냥 이 정도 수치고, 이 정도 수치고, 어쨌든 상수야. 이게 무슨 함수야, 그럼 이 함수? 상수. 어쨌든 여기 다 상수. 밑이 상수. 변수가 여기 올라갔잖아. 약간 지수함수에다가 합성된 거지. 몇 차가? 2차가. 이런 구조야.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밀도함수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밀도함수의 구조야. 그래서 여기에 표준 편차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기가 평균이 들어가는구나. 이러한 식을 따를 때를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 외우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외우는 거. 있습니까? 됐고요. 자, 우리는 요 fx를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요 그래프.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띠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우선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 그랬지. 자, 우선 우리가 안 배워서 모르지만 아는 거 정도는, 자, 예식 잘 보면 어차피 다 숫자라 그랬고, 여기 잘 보니까 x 빼기 m제곱 있잖아. 2차가 합성됐거든. 우리 저번에 니네 반 했냐 쟤네 반 했냐, 합성할 건데 니네 반 저쪽 반이구나, 고1이구나. 와나 여러분이 F 합성 G를 할 거예요. G가 만약에 예를 들어 G가 참고로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게 G예요. 근데 예를 들어 F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런 거 고1 때 좀 하잖아요, 합성하는 거. 그러면은 G가 여기 X는 1대칭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합성 함수도 X는 1대칭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죠? 여기서 여기까지 뭐 정의역 체크해가지고 화살표 여기서 여기까지 찍 해가지고 여기서 찍 해가지고 찍 살리고 이런 게 안 나면 나중에 혼나는 거고. 자, 얘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m대칭이 보이죠? x는 m.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곡선은 쟤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는 x는 m 대칭인 곡선이 그려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은 못 그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생긴다는 것밖에 몰라. 나중에 미투는 가야지 좀 납득이 될 텐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극한했으니까 극한만 살짝 이해해 보시면은, 숫자잖아. 얘는 지금 다 숫자 제곱이고,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x가 무한대로 가면서 얘 어디로 가? 얘만 x 빼기 m제곱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로 가지, 지수가. 우리가 원래 지수로가 함수의 극한은 안 배웠어. 미투야.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어쨌든 그래프에서부터 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는 알잖아. 밑이 1보다 큰 지수. 음의 무한대로 가.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겠어, 주인이?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잖아.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봐.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요. 0에 가까워져요. 뭐야? 점근선이 잡혀요. 점근선.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요. 근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도 똑같아요. 이차함수에. 그잖아? 그래서 얘는 양쪽에 x가 풀마 무한대로 가면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x는 m선의 대칭인 모양인데, 그 나머지 디테일한 건 이제 얘를 미투 정도 하시면 여러분이 얘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주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요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부른다? 참고로 이 모양을, 이게 교과에서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냥 보기상에 등장할 수 있어. 알아두셔야 돼. 얘를 뭐라고 부른다? 대칭형의 무슨 모양? 그렇게 안 생겼다고 하지 말고 자, 이게 뭐야? 대칭형의 종 모양이라고 부른다고. 여기 있어요? 종처럼 생겼어. 자, 어떤 애들은 뭐라 그래 이거? 뭐 저기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뱀이 코끼리 저거 뭐야? 아유 진짜. 여기가 m 대칭 맞아요? 자, 여기 그러면은 전범이라 그랬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 얼마겠어요? 1이에요. 우리는 적분으로는 엄밀하게 이거를 못 나타내지. 우리가 배우는 적분은 구간 자체가 연속. 그죠? 근데 얘는 굳이 나타내면은 음의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 fx를 적분하면 1인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상하잖아, 적분이. 이상 적분이라 그래. 그래서. 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아무튼 고등교과는 아니고. 개념적으로 아는 건 적분하면 1이죠. 넓이가 1이죠. 자,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겠어요? 0.5m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 0.5죠.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정규분포 곡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니 해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x는 m 대칭이 제일 중요하겠죠. 대칭성. 그거 가지고 넓이도 계산되거나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근선 있어요. 점근선 x축, y는 0. 그죠? 여기서 그냥 x축이라고 할게요.
함수에서는 주로 y는 0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확통 쪽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찌끄러기다. 자, 최대값이 x는 m에서 최대죠. x는 m에서 최대를 갖고 그 최대는 당연히 여기다가 m 대입하면 돼요. 근데 m 대입해보세요.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0제곱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뭐 나와요? 최대값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나와요?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고 최대값을 갖는다. 평균에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이동에 대한 건데 자,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은 뭐가 변하냐 이건데 자, 평균이 일정화되는 거는 대칭축이 일정화되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시그마가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뭐 함수를 해석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그죠? 결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일정한 상황에서 시그마가 변하면은 요 정근선은 그대로고 높낮이가 변할 거거든요. 최대값이. 근데 최대값 식을 보시게 되면 시그마가 분모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셔도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지면 최대값이 작아지는 건데 이 말이 좀 최대값 작아진다 좀 길어져서 그냥 높이가 낮아진다고 할 거예요. 높이가 낮아진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보다 만약에 시그마가 작은 애를 그려보잖아? 그럼 얘가 시그마를 큰 애를? 그럼 얘보다 시그마가 큰 애는 높이가 낮아져야 돼. 근데 이것도 이제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높이가 낮아진 애를 그리랬더니 이렇게 그렸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넓이가 1이 될 수가 없죠. 이러면 녹색은 죽었다 깨도. 그래서 보기에서 이런 그래프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럼 높이가 낮아진 그래프는 얘가 아니고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크로스 돼야 되죠. 그래야지 적어도 무조건 1이 될 수가 있죠. 안에서 얘만 낮아지면은 죽었다 깨도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시그마가 지금 커진 거야. 아까보다. 그래서 높이가 낮아진 거야. 돼요? 자, 얘는 쉬워요. 시그마 일정하면은 그러면 높이가 일정한 거고 평균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평균이 변하게 되면은 축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평균이 변하게 되면은 축이 좌우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밀도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요. 근데 밀도함수 둘이 시그마가 같대. 시그마가 같다? 높낮이가 같다. m이 다르대. 좌우 평행이동한 상황이구나. 반대로 m이 같아요. 축이 같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다르대. 그럼 시그마가 큰 놈이 더 낫다. 하나로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용어 하나 보시면 시그마가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높이가 낮아져. 녹색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자료가 이렇게 녹색처럼 되면은 표준 편차가 커진 건데 고르다? 고르지 않다? 이러면은 자료가 고르다 또는 고르지 않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녹색처럼 더 저렇게 낮아지면은 이거는 이 고르다의 뜻이야. 여러분이 고르다의 뜻을 정확히 뭐 아셔야 돼요. 국어적인 뜻처럼 고르다라는 거는 자료가 평균에 쏠려 있어야지 고른 겁니다. 그게 뜻이에요. 고르다는 뜻이. 그러니까 얘는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다예요. 보기에 나와. 두 집단 A, B가 있을 때 누가 더 고르냐 고르지 않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유가 아니야. 니네가 국어적인 뜻을 기억하듯이 고르다라는 뜻이 가운데 몰려있으면 고른 거야. 그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뒷말을 더 해드리는 게. 그래서 옛날엔 해줬는데 요즘엔 잘 안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까먹을 테니까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고르다랑 골고루 있다라는 전혀 다른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런 고르다? 골고루 있다는 소린가? 괜히 이상한 국어적인 연관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니까 헷갈린다고요. 아예 다른 단어야 국어적으로. 고르다, 골고루 있다. 전혀 다른 말이야. 알겠습니까? 고르다의 뜻 자체가 가운데 쏠려 있는 게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려면은 표준 편차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중3 때. 근데 표준 편차가 중3 때 배운 말로 뭐야? 산에서 나는 포도. 산포도 아니야.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 산포도가 작아. 원래 산포도의 뜻이 뭐랬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봐, 이 뒷말을 그래서 내가 해주면 걔 더 헷갈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까먹을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결론은 고르다 몰려 있는 게 고른 거야. 알겠어요? 자료가 뭐 중3 때 걸로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있는 자료가 여기 산정도라 그러잖아. 가운데 이렇게 막 쏠려 있으면 이게 고르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게 고르지 않은 거 뜻이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헷갈리는 거니까 정 헷갈리면은 항상 하는 말이 시험 볼 때 시험지 받자마자 쓰라 그래. 자, 시험지 받자마자 쓰라 그래. 시그마 작다 고르다. 시그마 작다 고르다. 자, 기말할 때 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 교재 좀 볼까요? 그래서 밀도함수 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외우실 필요 없고요. 슉슉 표기법 있고요. 성질 대칭이고 종 모양이고 점근선 같고 최대값 있고 유액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값 일정하고 m이 달라지면 축이 변하고 m이 일정하고 시그마 값 변하면 높낮이 변하고.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높이는 낮아지고 높이가 낮아지면 우리는 고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냥 국어 단어 외우듯이 하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국어 단어를 배우면 외워야 될 거야, 뜻을. 그 뜻을 이해할 거야? 안 그래요? 그잖아요. 외워야 되잖아. 외우면 돼. 근데 이상하게 이거 많이 헷갈려. 그냥 새 단어 하나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몰랐던 단어 뜻 하나를. 그죠? 많이 헷갈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가뿐하죠. A랑 C랑 높이가 같아요. 뭐예요? 시그마가 같아요. A랑 B랑 축이 같아요. 평균이 같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보니까 B가 더 크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보기에 그런 문제가 멘트가 있다고. 집단에 대한 얘기인데 A 집단이 B 집단보다 고르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 맞는 말이라. 이런 말을 알아주셔야 돼. 이게 이제 성적이라고 하면은 A반, B반, C반, 가운데 쏠린 게, 보통 가운데라기보다는 평균에 쏠린 게 고르다. 아무튼 계속 하는 말인데 됐어. 이제 그만할게요. 자꾸 말하면 더 헷갈리니까. 자, 됐어요. 자,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확률이거든.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만약에 확률을 구한다고 쳐봐요. P, X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한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곡선이잖아. 그럼 넓이 구할 때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이 식을 적분해야 돼. 장난하거든?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당연히 직접 적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럼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해? 못하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확률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현재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하나 도입했어요. 표준 정규 분포. 말 그대로 표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애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특히 통상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Z라고 많이 씁니다. 라지 Z라고. 근데 우리가 다루는 많은 확률 변수들은 0,1을 따르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 근데 0,1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때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냐? 주로 F 스몰 Z로 많이 써요. 그러면은 시그마에다가 1 넣고 M에다가 0 넣으면은 여기다가 1 넣으면은 루트가 여기까지 돼 있는 건데? 루트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하겠네요. 여기도 그렇게 썼나? 여기 나왔었네. 여기 뭐야? 애매하게 썼네요. 시그마 바깥에 됐어요. 의미 없고. 자, FZ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M에다가 0 넣고 시그마에다가 1 넣어주시면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니까 1이고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참고로 표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가 되고, 그럼 얘도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긴 할 텐데 얘는 축이 뭐가 돼요? 0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스몰 z축이라고 보겠고, 그리고 얘는 대칭이잖아. 우리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0보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기에 넓이를 구해놨어. 표로 구해놨어. 어떻게 구해놨는지 좀 이따 볼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로 바꾸면 여러분은 확률을 구하기가 쉬워져. 표 보고. 근데 이렇게 분포가 다른 애를 어떻게 이렇게 바꿀 거냐 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고요. 표준화 과정은 뭐냐면은 수식으로는 시그마 분의 x-m인데 항상 이런 거는 말로 외우라고 하죠. 말로 뭐예요?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다양한 애들이 계속 표준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 분의 x 빼기 m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놈의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으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가볍게 이해는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배웠던 ax 플러스 b의 성질에 의해서 자 ez 구해볼게요. ez가 뭐예요? z가 시그마 분의 1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죠. 그럼 배운 성질에 의해서 m은 시그마 분의 1 계수 빠져나오고 2x 빼기 상수항 뒤로 붙는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2x가 뭐야? m이잖아. 그럼 지워지니까 뭐 돼요? 0 돼요. 무조건 0 되네. 평균이 z는. 자 vz 해볼게요. vz. 그럼 vz는 배운 성질에 의해서 v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가 성질이죠. 근데 vx가 지금 뭐예요?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면 뭐 돼요? 1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임의의 확률 변수를 갖다가 이러한 조작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0,1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쟤를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하고 확률 계산할 때 이제 앞으로 배우는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왜 0,1 표준화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저번에 단수 내우시는 건 좀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계산은 뭘 구해놓냐면요. 뒤에 표에 이거를 해놨어. P 0에서 라지 Z가 스몰 z일 때까지의 값을 싹 다 구해놨어.
스몰 z는 0 이상의 값이고.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정규 분포. 그럼 얘는 이제 뭐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거든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 만약에 내가 이제 z가 스몰 z가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0에서 1까지가 여기거든. 여기의 넓이를 미리 다 계산해 놨다고. 근사값으로 불러. 0.3413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놨어, 표에. 그럼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표준화를 했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랬을 때 그 z에 대한 범위로 바꿔놓고 표에서 읽으면 돼. 표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건 여러분이 대칭성에 대한 이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는 그러면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읽으면 되죠. 표에서. 쉽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3이면은 0에서 3까지의 값을 읽으면 돼요. 자, 문제는 여기서 약간 변형된 거. 뭐냐면은 우선 만약에 이런 데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0이 아니야, 시작이. 뒤에 있는 표는 다 0부터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그럼 여러분은 대칭성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있는 표에서 z가 0에서 1까지를 구하면 얘랑 똑같아. 대칭으로. 그리고 다시 0에서 2까지를 더하면 되죠. z가. 너무 갈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칭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분포되어 있는 확률을 구할 때 저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만약에 얘가 또 좀 바뀌어서 만약에 P Z가 2 이상이라고 쳐요. 그럼 Z가 2 이상이면은 이 정도가 2인데 여기 넓이를 구하려는 거거든. 그럼 얘는 뒤에 있는 표는 0에서 어디까지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대칭성으로 0.5에서 P 0에서 2까지를 빼면 되겠지. 여기가 0.5니까 이 부분 덜어내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음수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니네 이거 계산은 다 잘해. 이거는 한 반에 30명이면 다 잘해, 거의. 만약에 P Z가 1 이하야. 그럼 Z가 1 이하면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넓이를 다 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만큼은 0.5고 더하기 요만큼은 0에서 1까지 하시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읽어낸 뒤에 정리된 요 확률의 표, 우리는 그 표를 뭐라고 부르냐? 얘가 0에서 스몰 z까지를 갖다 구해놓은 표,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잠깐 보시면은 그 책 맨 뒤에 있어요. 책 맨 뒤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읽으면 돼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P 확률을 읽는데 Z가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읽어라. 그러면은 2 세로에서 2.0 찾고 가로에서 0.00 찾으면 돼요. 이런 거 많이 읽으면 알겠죠? 뭐야 그러면 얘는? 0.4772. 오케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이 나오는 거 1이면 0에서 1까지면은 0.3413 이런 거 읽으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왜 3.4까지밖에 없어요 선생님? 왜 뒤에는 없어요? 값이 없어요? 그건 아니고 얘네가 이 그래프 곡선만 보더라도 여기가 0이고 3.4까지가 이 정도거든? 근데 거기 3.49 계산한 거 봐봐. 마지막에 3.49 얼마야? 넓이가 3.49 계산한 게 0.4998이야. 뭐야? 거의 0.5죠? 그 다음부터 어차피 의미가 없죠? 해봤자
그죠? 점근선에 가까워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 뒤에 값들이 당연히 있죠. 모든 실수니까. 근데 뭐 안 따지는 것 뿐입니다. 표에서. 자, 일부 학교는 문제를 풀 때 이 뒤에 있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문제에서 요렇게 줘요. 이게 일반적이거든? 근데 어떤 학교는 아예 시험 볼 때 교과서 뒤에 있는 이 표를 갖다가 한 장 복사해서 한 장 더 줘요. 그래서 이 표 아무것도 안 주고 문제마다 자기가 다 찾아서 하려는 겁니다. 문제마다.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작년 니네 선배들 기준으로는 여러분 두 학교는 아니긴 했거든? 근데 그거는 뭐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선생님 약간 빈정상하면 에이씨 니네 한번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까지 봤습니다. 분포표 봤고요.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쭉 보시고 이해하면 돼요. 계산하다가 좀 볼 거고. 표준화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다 이렇게 말로 기억하시고요. 왜 0하고 1을 따르는지는 아까 증명해 드렸어요. 밑에 책에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표준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5,2제곱을 따릅니다. 이거를 굳이 4라고 안 쓰고 2제곱이라고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표준화를 할 때 필요한 게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아니야. 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표준 편차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주로 표기법을 나타내는 거야. 따라요. 두 개 있어요. 밀도 함수가 각각 fg래요. fx가 g10이라고 갖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 찾으래요. 이거 그냥 확률 문제가 아니고. 자, 얘랑 잘 비교해 보니까 뭐야? 아, 표준 편차가 같네. 다시 말하면 x는, 그러니까 f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5야. 5. 근데 g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9라는 거야. 근데 높낮이가 둘이 같은 거야. 평행이동된 거야. 그때 g11이야. g11은 이 정도가 11에서 여기가 g11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같은 f에서의 x값이 알파 베타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지. 맞습니까? 베타 알파 빼기 베타의 뭐 절대값 구하래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서 두 칸 차이 나잖아. 여기 얼마겠어요? 7이겠죠? 3이겠죠? 그림인데 곡선은 많이 그려보세요. 뭐 정확하게 막 미술학원 아니니까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수학스럽게 잘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요? 아, 2번. 저거 이게 2번이잖아. 그죠? 1번이야 뭐야? 1번 앞에 건가? 오호. 아, 2번이 시작이네. 2번이 시작인 거 치고는 얘네가 2-3번이 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2-3번. 잠깐 얘기하고 볼까요? 자, 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m에서부터 x까지의 표가 오른쪽 값과 같대요. 정규분포 6,2제곱을 따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문제풀이보다는 요거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표준정규분포표는 얘가 p 0에서부터 z 스몰 z까지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스몰 z의 값에 대해서, 그죠? 축에서부터. 근데 얘는 표준이 아니고 그냥 일반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m이야. 얘는 축이 m이니까. 근데 m에서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확률 값인데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요. 우선 여기를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 표준화하는 거 이제 실전용으로 처음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x를 z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표준화 작업으로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지금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시그마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변수가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m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고 여기는 스몰 x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하니까 얘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래서 여기가 틀이 맞는 거야. 얘가 이게 되고
표준한 거 보여준 건데, 그럼 여기 봐요, 여러분이. 여기 x 값이 만약에 m 더하기 시그마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m 더하기 시그마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 z 값이 1 돼요. m 더하기 2 시그마 넣으면 얼마가 돼요? 2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m이에요. x 거예요. 자, 얘를 표준화를 해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얘가 0이 되고 눈라인 당연히 달라지고. 근데 얘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실제로 1값, 실수 1에 해당하는 이 값은 원래 확률 변수 m에서 요 동일한 한 칸에 해당하는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시그마 하나 값이 되는 겁니다. m에서부터 시그마 하나 간 게 표준화했을 때 0에서부터 1만큼 간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 나중에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이 표를 딱 보자마자 이거를 부담스럽게 안 생각하고 얘를 그냥 표준화로 바꿔버리시면은 얘는 그냥 1인 거고 1.5인 거고 2.5인 거야. 확률 값으로. Z 값으로 바꿔주면은. 이거를 굳이 표준화를 안 해보고도 알 수 있다. 결론은 다시 얘기하면은 확률 변수 X에서 시그마 한 칸이 표준화한 Z에서 1 간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시고. 자, 3번. 실제 문제는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좀 잘할 거예요. 자, x가 정규분포 170,5제곱을 따를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하래요. 옆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자, 표준화하는 거 보시고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p z로 바꿔주시고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이죠.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수직선 그리시고 잘 되면 알아서 하시는데, 그림까지는 안 그리더라도 수직선 그리시면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확률이. 근데 여기는 0.5죠. 그럼 여기는 뭐랑 같다고요? 대칭으로 돌리시면은 1이랑 같다고요. 그래서 0.3413 둘이 더하시면 0.8413 이게 확률이야. 자, 2번 표준화하시면은 P Z로 바꿔주고 가운데,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인데 표준 편차분의 변수 160 빼기 170 175 빼기 170.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2죠.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얘 읽으면 되죠. 0.4772. 0에서 1까지는 얘 읽으면 되죠. 0.3413. 둘이 더하면 되죠. 소수 계산이 다시 나오긴 합니다. 니네 그거 틀리지는 않겠고, 그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 대단하죠? 그죠? 원래 적분해야 되는데 그 적분을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자, 4번에 XY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등식이 성립하는데 K의 값을 구하래요. 확률이 같네요. 자, 표준화를 합니다. 좌변 P Z 표준 편차 분의, 이건 좀 암산합시다. 이제 변수 빼기 평균 0이에요.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 9예요. 얘는 P 똑같이 Y도 표준화 하시면은 Z로 바뀔 거고,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 K-50이고 변수 빼기 평균 0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확률이 같대요. 근데 얘는 보니까 0에서 2분의 3까지예요. 근데 얘는 0까지예요. 여기에서부터. 그러면은 당연히 0에서 1.5까지랑 어디에서 0까지의 확률이 똑같다는 거는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K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같은 거나 빼먹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되게 쉬워. 여기는 변별이 없어. 그래서 수능이 안 나와. 여기 문제는. 이제 뒤에는 가야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 이런 이제 근사 이 정도는 가야지 그나마 좀 복잡하니까 문제가 나오죠. 자, 5번에 활용입니다. 활용은 항상 미지수 설정이 시작이죠. 자, 얘는 그러면 뭘 미지수로 잡냐?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애들 가르쳐도 안 하는 애들이 나중에 가면은 틀린 이유가 지가 확률 변수를 안 잡아놓고 자꾸 헷갈리니까 틀리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2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는 평균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수학 점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n 45,10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읽어요. 수학 점수가 25점 이하면은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된대요. 근데 300명 중에서 보충 수업 듣는 애들은 몇 명이에요? 그럼 나는 보충 수업을 듣는 확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보충 수업을 듣는 확률은 수학 점수가 얼마? 25점 이하인 확률이에요. 그럼 얘를 표준화를 해요.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마이너스 20이죠.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죠. 그러면은 0.5에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여기가 얼마야? 0.48이네요. 그럼 얘는 얼마야? 0.02가 되겠죠. 그러면은 보충 수업 들을 확률이 0.0이니까 전체 300명이면은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면 인원수가 나오겠죠? 6명. 별거 없죠?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이 물결 표시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정식 표기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따른다는 표시 뭐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걸 한글로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같이 하시고 자 6번에 자,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마찬가지로 시작은 한 송이의 무게 요게 확률 변수 x고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m, 5제곱 딱 잡아놓고 무게가 700 이상일 확률이 0.0228 식 세우시면 무게가 700 이상일 확률이 0.02281 때 m값을 구하세요. 표준화하셔야 되겠죠? z 해주시면은 표준 편차 5분의 변수 빼기 평균 요게 0.0228 자, 수직선을 살짝 그려보시면 0이 있어요. 자,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28밖에 안 됐다는 건 얘는 적어도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기가 0.0228이 나올 거 아니야. 이쪽이었으면 0.5보다도 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0.028이라는 거는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0.5에서 0.028 빼니까 뭐 나와? 0.477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0.477이야. 그 말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얘가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요런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점수 받치예요.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오늘은 처음 배웠으니까 약간은 좀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공부하고 나시면 여기는 점수 받칩니다. 다 맞아요. 활용 문제도 다 맞고. 그래서 앞으로 빠꾸 해가지고 201쪽에 체크. 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항분포는 원래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타났던 거고 정규분포는 연속에서 나타났던 건데 얘네가 근사적으로 서로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요. n, p. 그러면 참고로 얘는 평균이 뭐예요? np죠? 분산이 뭐예요? npq잖아요. 그죠?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이항분포를 따르던 애가 정규분포로 근사가 되고, 정규분포는 앞에다가 평균 쓰고 뒤에다가 분산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 정규분포로. 됐어요? 근데 되게 좀 이제 비수학적인 표현이 충분히 크면 애매하거든요. 얼마부터 큰 거야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NP, QP가 NQ가 5 이상일 때인데 크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체크는 해줍시다. 나중에 내신 직전에는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고, 저 정도가 이제 약간 가이드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치를 이야기를 한다. 중요한 거는 뭐냐? 니네가 이항분포 따르는 애가 정규분포로 근사가 됐다. 이 얘기는 앞에서 큰 수의 법칙 할 때 얘기했어요. 큰 수의 법칙에서 시행 횟수가 10일 때에는 확률하고 x값에 대한 그래프를 찍어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찍혔어요. 30일 때에는 이렇게 찍혔어요. 50일 때는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시행 횟수가 커지니까 이항분포에서도 요 확률의 값들이 그래프 계형이 대칭형의 종 모양을 따라가더라. 그게 결국에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였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이항분포 확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질량함수에다가 넣어서 구했잖아요. 근데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준화를 해가지고 표준정규 분포표를 보고 하는데, 표준화는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이니까 여기 표준 편차는 루트 npq예요. 여기는 x 빼기 np예요. 그러니까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를 구해놓고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됐어. 끝이야. 자,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192,4분의 1입니다. 얘가 다음의 값을 구하래요. 요거일 때 충분히 크죠? 그리고 큰 거 안 따져도 표준정규분포표 보고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셔야 되겠고, 계산은 천천히. NP는 얼마예요? 계산하니까 4, 4, 16, 4, 8에 32죠. 그러면 NPQ 분산은 뭐예요? 여기다가 4분의 3 곱하시면 되죠.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쁘게. 자, 그럼 x가 정규분포로 근사가 됐고, 그럼 이제 앞에 문제랑 똑같잖아. 표준화하시게 되면은 z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하면은 9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5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의 확률은 우리가 수직선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짜리랑 1.5짜리랑 두 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세대랑 똑같죠? 표준화, 그러니까 근사하는 것만 달라진 거지 뭐 똑같죠. 표준화하면 뭐예요? P, Z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마이너스 15 35 마이너스 2.5 PZ는 마이너스 2.5 이상. 그럼 마이너스 2.5 이상이니까 2.5가 얘예요. 그럼 마이너스 2.5 이상은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5 이상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대칭으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0.4938에다가 여기 0.5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에 자, 세계이동전을 동시에 960번 던졌을 때 앞면이 2개가 나오는 횟수가
375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제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통계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거기서 배우지도 않겠지만 자 이렇게 쉬운 거를 자 확률 변수 잡아야 돼요. 뭐부터 잡아야 되겠어요? 앞면이 2개 이상 나오는 횟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아주시면 횟수니까 이항 분포 따르죠? 몇 번? 960번 콤마 앞면이 2개 나오는 확률은 3번 던져서 2번 나오는 건 독립시행으로 3C2 2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8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했던 게 다 누적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막 복잡스러운 확률이 나오진 않아. 굉장히 크죠? 정규분포 근사하시면은 평균은 곱하니까 360이냐? 분사는 여기에다가 8분의 5 곱하면은 8 곱하면은 45고 3 곱하면은 이럴 리 없는데 자 8 곱하면은 45 맞네? 3이 아니고 5 곱해야 되죠? 225 그래서 얼마야? 15제곱 어지간하면 시중교재는 좀 이쁘게 줍니다. 맞아 떨어지죠. 제곱수가 나와야죠. 여기까지 하고 자 구하라는 게 뭐야? x가 375 이상 확률은 x가 375 이상 표준화하시면은 p z가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15 이쁘게 좋네요. 1입니다. 1 이상 자 1 이상이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이면은 여기 구하셔야 되죠. 그럼 0.5에서 이거 빼야죠. 0.3413 빼면 되겠죠? 0.1587 얘는 이런 거 잘하겠지. 설마 이거 틀리겠어?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앞으로 빨갛고 213쪽 개념책 다음에는 뒤에 분입